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연초 이제 투자 주체별 수익표를 보니까 네. 확실히 기관들이 잘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은 12%가량 손실을 보고 있고 기관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산 종목들을 보니까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좀 발빠르게 포지션을 바꿨고 개인들은 여전히 성장주 쪽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을? 일단 뭐 사실 그 데이터 통계가 완벽하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기관 쪽 수급이 과연 그렇게 해서 다 수급을 돈을 벌었을까? 일단은 순매도 상위 종목들은 다 그렇죠. 예, 수익 네. 낸 걸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기관 쪽 수급 같은 경우 평소에 우리가 보면은 약간 단타 수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마 기관 쪽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시장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찬물이 끼얹는 그런 그 매도 수급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기관 쪽에서 뭐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뭐 아직 끝까지 해봐야 되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성장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성장주를 사게 만든 것 자체가 사실 기관 쪽이거든요. 결국은 주가를 띄워놓고 그리고 개인들한테 관심을 또 받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들이 그때 관심을 가지면 기관들은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들이 많이 좀 튀어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관 쪽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시장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멘토님들도 올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테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초부터 또 흔드니까 굉장히 또, 실망한 감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때문에 또 손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해오는 게 뭐냐면 사실 주가라는 게 그래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즉 상승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어떤 강세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강세장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나는 그래서 계속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또 하락이 또 남아있고요. 그렇다 보니 또 올라가다 떨어지게 된다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이제 약세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그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손실폭이 계속 보이고 계좌에서 마이너스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못 갖고 있는 돈 다 잃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러고 나서 또 주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올라갈 때 이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흥분하면 안 돼요. 강세장이 언제 또 마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강세장 안에서 즐기긴 하겠지만 거기서 너무 흥분해서 과하게 우리가 부채까지 끌어서 막 쓰는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일 때, 이렇게 약세장일 때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계속 보면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은 다시 또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약세장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약세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떠날 때 손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려고 하면 내가 그때 내가 이걸 팔고 떠났던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흥분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침울해 있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또 하락 이후에는 또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국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도 좀 약세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또 이 시장은 또 어느 순간 보면 그때 그랬지라는 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께서 최대한 또 차분히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3050포인트가 넘어가기 전에는 무리하게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베팅을 하거나 추가 매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역시 3050포인트가 넘어가지 못한 시점에서는 계속 변동성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조금 더 올라가서 잡으면 무슨
뭐가 또 손해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3,050포인트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로사님께서 옵트론텍 9,200원에 10% 오늘에서야 매수가 회복이 됐는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9,230원입니다, 멘토님.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종목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올라와서 아마 그때 고생을 할 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죠? 근데 예. 본전이 왔단 말이죠. 본전이 오니까 어때요? 욕심 생겨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면 또 주가 빠지면 또 못 팔게 돼요. 또 끌려다니거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고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던 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유한 가격에서 지금 현재 손실이 아니라 올라왔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설상가상님께서 GC셀 9,000원 손절가로 정하고 오늘부터 분할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9,000원이 아니라 9만 원 손절가로 설정을 하고 지금 분할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사실 그 GC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뭐 GC셀이 뭐야? 라고 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소하네요, 이 종목이. 녹십자 랩셀. 네, 그죠? 아. 그래서 지금 GC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지금부터 해볼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마도 이 흐름을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흐름이라는 건 사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거래를 해서 올라가면 또 팔고,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요즘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올해 박스권을 깨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분명히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사실 어찌 보면은 금리하고는 좀 무관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세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점에 그 분위기를 타고서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시장이 변동성 구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리하게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시장을 좀 더 안전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는 어떤 제가 희망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또 주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세가 나올 때. 그래서 이 기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대성님께서 유비쿼스 홀딩스 19,000원에 30% 기다림의 끝은 어딘가요, 멘토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차트만 봐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멘토님. 어디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사실 근데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그냥 굉장히 쉽게 수익을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시세가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수익을 주거든요. 하지만 시세가 없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해요.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019년도에 한번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차례 2020년도에도 급락 이후에 또 단기 회복세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 재료들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유비쿼스 홀딩스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재료에 굉장히 좀 민감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사실 매수하신 그 시기를 봤을 때 시세가 없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회사는 매수한 가격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 30% 정도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에 오면 사실 18,500원 정도? 이 정도만 오면 저는 그냥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이 기업은 시세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회를 분명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시고 지금은 일단 반등 시 18,500원? 뭐 그 정도 매수가 부근에 오면 그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동아약품 15,200원에 25%입니다. 반등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반등할까요? 동아약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15,000원입니다. 15,000원대 매수하셨어요. 15,200원. 네. 15,200원.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사실 시세가 지금 아직 좀 안 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우리가 항상 뭐 대장주격이라고 얘기했던 셀트리온, 이 3인방도 지금 최근에 잠깐 반등 났다 또 빠지고 있거든요. 시세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대장주라든지 이쪽에서의 시세가 좀 들어와 줘야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딸려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매수한 가격대 올라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잡는다면 지난번에 16,0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6,000원 정도 오면 그때 왔을 때 좀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번에도 올라갔다 또 빠지는구나 생각하시고 16,000원 부근에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꽃길이라는 님께서 원익 IPS 44,000원에 30%, 다른 장비주는 다 가는데 원익 IPS만 안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원익 IPS가 워낙 좀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44,000원 매수가. 44,000원 매수가. 네. 사실 다른 장비주가 어떤 장비주가 다른 것도 가든지 다 안 가지 않나요, 요즘? 그렇죠, 맞아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 지금 뭐 장비주들 안 올라가요. 2차 전지 장비 빼고는 뭐 그죠? 그렇죠. 예. 일부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종목들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고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예. 종목들을 보고서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미국도 보면 기술주도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장비주들이 올라간다? 사실 그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원익 IPS 회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간다면 원익 IPS를 빼놓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원익 IPS는 대장주격의 어떤 기업이기도 하고요. 항상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가 되고 그 이슈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면 원익 IPS는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비교 대상 자체에 대한 그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비교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익 IPS는 지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매수하는 가격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45,000원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3,570원에 5%, 지금 추매가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매수 가격이 3,570원이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추가 매수라는 건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 이번 기회가 정말 적시적소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 매수를 하는 건데 추가 매수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물타기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물타기라는 표현 자체는 어찌 보면 약간 조롱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당연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정말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만큼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매수한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결코 이걸 수익 또는 이제 본전 이상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필요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갖고 계시면 매수가 위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2,7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뭐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